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빙바디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로틴이 몸을 망치는 부작용을 가지고 온다는 소문입니다. 특히 간과 신장을 아주 혹사시킨다고 하는데요. 매일 열심히 땀 흘리면서 운동하고 빠짐없이 프로틴을 챙겨 먹는 헬스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이 무서운 소문의 진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헬스인들은 단백질을 일반인보다 많이 섭취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근육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때 노폐물이 발생하는데요. 당연히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노폐물이 생성되겠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은 소장에서 쫙 흡수되어 간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간에서 단백질의 가공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몸 곳곳으로 필요한 양의 단백질을 보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바로 이 가공 단계에서 노폐물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노폐물은 신장으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걸러져 최종적으로 소변을 통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고단백의 섭취는 간과 신장이 작업해야 할 양을 늘리니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신장이나 간의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이 필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 같은 프로틴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고 정상적인 일반인이라면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하죠. 우리가 운동을 위해 섭취하는 수준의 단백질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될 정도의 작업량 증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될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우선 물을 많이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아주 중요한데요. 노폐물과 요소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몸에 들어오면 우선 아미노산으로 변형되고 이 아미노산에서 요산, 요소, 암모니아 등의 노폐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혈액의 산성화가 진행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변량도 함께 증가하는데 이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몸에 있는 수분을 끌어서 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근육의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비대를 위해 먹는 프로틴 때문에 오히려 근육에 수분이 고갈되면서 근육을 줄이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막아야겠죠. 프로틴을 먹으면 요로결석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말도 있는데요. 체내에 아미노산이 많아져서 산성화되면 칼슘의 배출량이 많아짐과 동시에 칼슘 용해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신장으로 칼슘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걸 녹이는 힘은 약해진다면 결국 칼슘이 결정화되면서 요로결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프로틴 먹으면 요로결석에 걸린다 라고 말할 수준까지는 당연히 아니고 그냥 구조상 그럴 수 있다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본인의 체질상 요로결석이 쉽게 생기는 사람들만 주의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통풍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통풍은 배출되지 못한 요산이 혈액 속에 떠다니고 관절에 쌓이는 등의 현상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통풍이 올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죠. 전 걱정이 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수분 보충, 거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통풍 같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간, 신장의 데미지든 요로결석이든 통풍이든 간에 요산과 같은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섭취해주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잘 때 근합성을 최고의 효율로 주겠다고 자기 전에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보충제를 먹고 잠을 자게 되면 장기는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됩니다. 특히 섭취한 단백질이 닭가슴살처럼 소화가 오래 걸리는 단백질이라면 더더욱 안 좋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밤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몸의 흡수가 빠른 WPI 같은 보충제를 먹는 것이 그나마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탈모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탈모는 유전자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물론 고단백질의 섭취와 강도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은 남성 호르몬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테스토스테론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이 테스토스테론이 변형된 형태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탈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프로틴이 탈모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논문 등을 살펴봐도 프로틴을 마시면 탈모에 걸린다는 말은 아직 억측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프로틴의 섭취가 우리 몸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이론이나 실험, 논문은 서로 반대되는 주장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논문 하나, 어떤 실험 하나만 보고 무조건 이게 맞다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주장의 근거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일지 판단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반드시 직접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운동하시는 여러분 건강하고 멋있는 삶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몸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더 좋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빙바디였습니다.